엘시노 성에서 보초를 서던 보초병들은 심장이 얼어붙을 정도의 혹독한 추위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래, 도대체 유령이 어디 있는가? 갑자기 들려온 호레이쇼의 목소리 때문에 보초병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보초병들의 놀란 모습에 호레이쇼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나일세, 뭘 그렇게 놀라는가? 호레이쇼가 하도 우리 말을 믿지 않기에 한번 와보라 했네. 분명 2번이나 끔찍한 유령을 보았는데도 말이야. 호레이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어떻게 유령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기다려보게. 곧 자네도 볼 수 있을 거야. 그때 가서 기절이나 하지 말라고. 그때 12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어요. 그러자 보초병 한 명이 호레이쇼에게 조그맣게 말했어요. 쉿! 이제 나타날 거야. 어젯밤에도 북극성 서쪽에 있던 저 별이 반짝일 때 나타나더라고. 바로 그때였어요. 보초병이 성곽 쪽을 가리키며 짧게 외쳤어요. 저길 봐! 유령이 나타났어! 거짓말인 줄 알았던 호레이쇼도 눈을 비비고 유령을 다시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유령의 모습이 낯익었어요. 천천히 유령을 보던 호레이쇼는 깜짝 놀랐어요. 유령의 모습이 죽은 선왕의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이죠. 호레이쇼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유령을 향해 외쳤어요. 도대체 너는 누구이기에 무엄하게도 돌아가신 선왕의 갑옷을 입고 나타난 것이냐? 그런데 호레이쇼가 외치자마자 유령은 다시 사라지고 말았어요. 봐, 우리들의 말이 맞지? 이래도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고 우길 거야? 어제도 저 갑옷을 입고 우리 앞을 지나가셨어. 호레이쇼, 학자인 자네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봐. 글쎄, 돌아가신 선왕이 노르웨이 왕과 싸우던 갑옷을 입고 나타났으니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는 예언이 아닌가 싶네. 그런데 그때였어요. 번쩍이는 금빛 갑옷을 입은 유령이 다시 나타났어요. 호레이쇼도 이번만큼은 당당하게 앞으로 나와 말했어요. 당신이 정말 우리의 왕이셨다면 아무 말씀이라도 해보십시오. 혹시 나라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령도 입을 열며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였지만 해가 뜨고 날이 밝아오자 유령은 또다시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아까 본 일을 햄릿 왕자님께 말하고 오겠네. 호레이쇼는 재빨리 망루에서 내려갔어요. 마침 그날은 선왕의 동생인 클로디어스가 죽은 형의 뒤를 이어 덴마크의 왕이 되는 날이었어요. 햄릿은 자살을 금지하는 계율만 없었다면 육체를 던져버려 죽음을 택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죠.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던 아버지의 죽음도 충격이었지만 아버지가 죽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숙부와 결혼한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햄릿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 그때 햄릿의 절친한 친구인 호레이쇼가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호레이쇼를 보자 햄릿의 얼굴은 밝아졌어요. 햄릿은 호레이쇼의 손을 잡아주었죠. 그러고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자네가 무슨 일로 이곳에 왔는가? 실은 선왕의 장례식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의 결혼식까지 보게 되었단 말이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일을 아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왕자님, 사실은 어젯밤에 선왕을 뵈었습니다. 뭐? 아버님을 보았다고?
햄릿이 흥분하며 묻자 호레이쇼는 지난밤에 겪었던 일을 털어놓으면서 선왕을 꼭 닮은 유령을 보았다고 말했어요. 이건 예산 일이 아니야. 그렇다면 오늘 밤에는 나도 보초를 서겠네. 한편 폴로니어스의 아들 레어티스는 유학길에 오를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떠나려고 하니 하나뿐인 누이 동생 오피리아가 걱정되었죠. 오피리아, 떠나기 전에 꼭 일러둘 말이 있단다. 햄릿 왕자님이 너에게 관심을 보이는 모양인데 그건 한순간의 바람과도 같은 것이니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일찍 피는 꽃은 일찍 진다는 것도 잊지 마. 오빠가 한 말을 이 가슴속에 꼭 간직하고 있을게요. 누구에게든지 함부로 제 마음을 주지 않겠어요. 내 마음은 자물쇠로 단단히 잠갔으니 열쇠는 오빠가 가져가세요. 플로니어스는 그 모습을 보고 갸우뚱하며 오피리아에게 물었어요. 요새 소문에 따르면 왕자님과 단둘이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이냐? 네, 아버지. 실은 왕자님께서 저에게 여러 번 사랑을 고백하셨어요. 왕자님이 너에게 친절히 대한다고 해서 넘어가면 절대 안 돼. 그런 맹세는 나중에 다 깨지게 되어 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는데 이제부터는 절대로 햄릿 왕자를 만나지 말거라. 그날 밤 햄릿은 호레이쇼 일행과 함께 성벽 막루로 올라갔죠. 그때 12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호레이쇼가 외쳤어요. 왕자님, 저기 보십시오.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햄릿은 눈을 크게 뜨고 호레이쇼가 가리키는 쪽을 바라보았죠. 과연 선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대는 천사입니까? 악마입니까? 덴마크의 왕이시여. 이미 땅속에 묻힌 당신이 어떻게 수의를 벗고 나타난 것입니까? 우리 앞에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햄릿은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어요. 유령은 슬픈 눈으로 그를 지켜보다가 손을 들어 햄릿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였죠. 그러자 호레이쇼와 보초병들이 햄릿을 막아섰어요. 왕자님,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운명이 나를 부르고 있어. 내 온몸이 그것을 느끼고 있네. 만일 나를 방해한다면 모두 죽이겠다. 당장 비켜라. 유령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앞장서 갔고 점점 불안해진 햄릿이 소리쳐 물었어요. 어디로 데려가는 겁니까? 말하지 않으면 더 이상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잘 들어라. 나는 내 아비의 홀령이다. 하지만 이제는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던 왕이 아니라 밤에만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유령이지. 햄릿아, 네가 이 아비를 사랑했다면 살인자에게 복수를 하여 이 아비의 원수를 갚아다오. 사람들은 내가 정원에서 잠을 자다가 독사에 물려 죽은 줄만 알지만 사실은 암살을 당한 것이다. 내 숙부가 몰래 내 귀 속에 살을 썩게 하는 독을 부었던 것이다. 역시 숙부가 그랬군요. 내 숙부는 그렇게 나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했으며 내 어머니까지 유혹했단다. 나의 아들 햄릿아, 복수를 해다오. 단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어머니를 해치지 말거라. 유령은 곧 어둠과 함께 사라졌고 햄릿은 그 자리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햄릿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죠. 왕자님, 괜찮으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유령이 뭐라 하였습니까? 말할 수 없네. 이 일은 새어나가면 절대 안 되는 일이네. 다만 자네가 본 것은 바로 선왕의 홀령이었네.
오늘 밤에 있었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왕자님, 맹세하겠습니다. 고맙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미친 행동을 하더라도 오늘 일을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네. 언젠가는 자네 우정에 꼭 보답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어느 날 오피리아가 폴로니어스에게 황급히 달려가 바르르 떨며 말했어요. 아버지, 무서워 죽을 것 같아요. 대체 무슨 일이냐? 제가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헨리 왕자님께서 뛰어들어오셨지 뭐예요. 얼마나 슬픈 표정을 짓고 계셨는지. 그러다가 나중에 제 팔을 가볍게 흔들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그리곤 한숨을 내쉬는데 무척이나 괴로워 보이셨어요. 오피리아, 너 요즘 헨리 왕자님에게 차갑게 대했느냐? 저는 그저 아버지 말씀대로 편지를 모두 돌려보내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실성을 하신 것 같구나. 내가 실수를 한 모양이야. 너를 향한 헨리 왕자님의 사랑이 일시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구나. 폴로니어스는 헨리 왕자가 오피리아 때문에 실성을 했다고 굳게 믿고 이 사실을 국왕께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폴로니어스는 급히 말을 타고 성으로 향했죠. 마침 클로디어스 왕은 왕비와 함께 햄릿의 이상한 행동을 고치기 위해 햄릿의 어릴 적 친구들을 불러들였죠. 하지만 왕의 진짜 목적은 햄릿의 치료보다 햄릿이 무슨 꿍꿍이를 갖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어요. 왕은 애써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햄릿의 어릴 적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햄릿이 갑자기 아버지를 여인 탓에 딴 사람이 되었네. 부디 이 성에 머물면서 왕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그 애의 고민이 무엇인지 알아봐 주게. 그때 폴로니어스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폐하, 최근에 햄리 왕자님께서 왜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지 그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그래, 그 원인이 무엇이오? 어서 말해보시오. 분명한 것은 왕자님이 미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듯이 왕자님이 그렇게 되신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폴로니어스는 옷 속에서 몇 장의 편지를 꺼내들었어요. 폐하, 신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딸아이가 왕자님께 받은 편지입니다. 그러고는 편지 중에 하나를 펼쳐들고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천사 같은 내 영혼의 우상이며 가장 아름다운 오피리아에게 밤하늘의 별빛을 의심하고 하늘의 태양을 의심하더라도 부디 그대를 향한 내 사랑만은 의심하지 마시오.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나의 오피리아. 왕이 물었어요. 그래서 오피리아도 햄릿의 사랑을 받아주었소? 먼저 폐하께서는 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야 물론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라고 생각하오. 그렇다면 이번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은 딸 아이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햄리 왕자님은 하늘의 별과 같은 분이시니 너와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딸 아이는 이 아비의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딸에게 거절당한 왕자님께서 몹시 슬퍼하시더니 점점 쇠약해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예 정신까지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얼굴로 왕비를 쳐다보았어요. 왕비 역시 미심쩍은 듯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제 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왕자님은 가끔 이 복도를 몇 시간씩 왔다 갔다 합니다. 기다렸다가 제 딸아이를 불러낼 것이니 한번 보십시오. 왕자님께서 딸아이 때문에 미친 것이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햄릿이 책을 읽으며 나타났어요. 마침 왕자님이 오시는군요. 모두들 자리를 피해 주십시오. 우선 제가 직접 만나 뵙겠습니다. 왕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분은 어떠십니까? 덕분에 아주 좋다네.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물론이지. 자네는 생성장수가 아닌가? 아참, 자네에게 딸이 있지? 요즘 햇빛이 좋다고 밖으로 나다니게 하지 마시오. 행여 나쁜 일이라도 생기면 큰일이 아니겠소. 햄릿은 다시 얼굴을 책에 묻었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떠들어댔어요. 폴로니어스는 햄릿이 자신의 딸 타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밖으로 물러났어요. 폴로니어스가 물러가고 햄릿은 다시 책에 얼굴을 묻고 복도를 걸었어요. 그때 마침 로즌크랜츠와 길든스턴이 나타났어요. 햄릿은 책을 덮으며 외쳤어요. 이게 누군가? 그래, 그동안 잘들 지냈나?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자네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나? 감옥이라뇨? 덴마크라는 감옥 말일세. 자네들은 아무렇지도 않는 모양이군. 하지만 나에게 덴마크는 감옥일세. 그런데 자네들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가? 왕과 왕비께서 자네들을 불러들여 내가 미친 이유를 알아보라고 시켰는가? 실은 폐하께서 불러서 온 것입니다. 순간 햄릿이 얼굴을 찡그리자 옆에 있던 로즌크랜츠가 재빨리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희가 여기 오는 길에 왕자님께 연극을 보여드리려고 배우들을 만났습니다. 배우들이라고? 배우들이라면 대환영일세. 왕자님께서 좋아하시는 도시의 비극 전문 배우들입니다. 그때 배우들이 도착했다는 나팔 소리가 울렸어요. 햄릿은 배우들을 발견하고는 반갑게 인사했고 배우들은 햄릿에게 정중히 인사했죠. 왕자님, 어떤 것을 공연할까요? 혹시 곤자곤의 살인을 공연할 수 있겠나? 물론입니다. 그럼 내일 밤 그 연극을 공연해주게. 참, 내가 대6줄 정도의 대사를 직접 썼다네. 그 대사를 공연 중간에 꼭 끼워 넣어주게. 햄릿은 선왕의 원수를 갚을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증거를 잡기 위해 배우들에게 연극을 시키기로 했어요. 아버지를 죽인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로 연극을 꾸며 숙부의 표정을 살펴보기로 계획한 것이었죠. 한편 왕과 왕비는 로즌크랜츠와 길드스턴을 만나서 햄릿의 상태를 물었어요. 햄릿이 왜 미친 척을 하며 허구헌날 소란을 피우는지 알아냈소? 왕자님께서도 자신이 이상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셨으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여기 오는 길에 배우 일행을 만났는데 왕자님 앞에서 연극을 할 모양입니다. 왕자님께서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것 참 다행스러운 일이구나. 나도 기꺼이 그 연극을 관람할 것이다. 또한 자네들은 계속해서 햄릿이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로즌크랜츠와 길드스턴이 물러난 뒤 왕과 왕비는 오피리아와 플로니어스를 불러들였어요. 왕은 왕비에게 말했어요.
실은 은밀히 햄릿을 이리로 불렀소. 우연히 오피리아를 만나는 것처럼 해서 지켜볼 생각이요. 정말로 햄릿이 이상해진 원인이 오피리아 때문인지 알아보겠소. 오피리아, 너는 이 책을 읽는 척하며 왕자를 기다리거라. 나와 왕께서는 커튼 뒤에 숨어 지켜보마. 폴로니어스와 왕이 커튼 뒤로 숨자 햄릿이 우울한 얼굴로 중얼거리며 걸어왔어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가혹한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물리쳐야 하는가. 죽는다는 것은 영원히 잠을 자는 것. 잠이 들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하지만 죽음 속에서는 어떤 꿈을 꾸게 될지 그 두려움이 나를 죽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구나. 단 한 자루의 검이면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는데도 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결심을 못하고 있는 거지. 그때 햄릿이 오피리아를 발견하고는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동안 잘 있었소? 그런데 여기는 웬일이시오? 왕장님께 받았던 많은 선물을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부디 화내지 말고 받으세요. 나는 아무것도 선물한 일이 없으니 받을 수가 없소. 분명히 왕장님께서 주셨던 선물입니다. 오피리아, 당신은 정숙한 여인이오? 아니면 아름다운 여인이오? 왕자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름다움과 정숙함을 동시에 가진 여성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소. 아름다움을 가진 여성은 쉽게 정숙함을 버리고 타락하지. 나도 그 거짓에 속아 한때 당신을 사랑한다고 믿었소. 오피리아, 수녀원으로 가시오. 이 모습을 지켜본 왕이 폴로니어스에게 말했어요. 사랑 때문은 아닌 것 같소. 횡설수설하는 것 같지만 미친 사람이 하는 말은 아니네. 분명 마음속 깊이 어떤 우울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 애를 영국으로 보내는 것은 어떻소? 새로운 환경에서 지내면 가슴속에 맺힌 것도 풀어지겠지. 좋은 생각이십니다. 오늘 밤 햄릿 왕자님이 초대한 연극을 보고 난 후 왕비님과 바로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국의 좋은 곳을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연극 무대는 궁 안의 커다란 홀에서 준비되었어요. 햄릿은 연극이 시작되기 전 대기실에서 배우들의 연기를 직접 지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호레이쇼가 대기실로 들어왔어요. 햄릿이 호레이쇼에게 다가가 속삭였어요. 사실 오늘 할 연극은 내 아버지의 살해 장면과 아주 비슷해. 그 장면이 시작될 때 숙부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주게. 만약에 숙부의 표정이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본 유령은 그저 헛것일 뿐일세. 부탁하네. 잘 알겠습니다. 한눈을 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곧이어 나팔 소리와 북소리가 울려 퍼졌고 호레이쇼는 서둘러 관람석으로 향했어요. 왕과 왕비도 연극을 관람하기 위해 홀로 들어왔죠. 그 뒤에는 폴로니어스와 많은 대신들, 그리고 오피리아, 로즈크렌츠, 길든스턴 등도 있었어요. 나팔 소리와 함께 무대 위에 커튼이 양쪽으로 갈라지며 연극의 시작을 알렸어요. 모든 사람들의 눈이 무대로 향했죠. 단 햄릿과 호레이쇼만이 왕과 왕비를 지켜보았어요. 무대 위에서 왕과 왕비로 분장한 배우들이 연기를 시작했어요. 얼마 뒤 햄릿이 일부러 왕비에게 물었어요.
연극은 재미있습니까? 왕비는 어두워진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여인이 너무 거창하게 맹세를 하는 것 같구나. 왕이 햄릿에게 물었어요. 네가 연극의 줄거리를 만든 것이냐? 혹시 잔인하거나 이상한 장면들은 없겠지? 절대 없습니다. 이건 그저 연극일 뿐입니다. 그냥 독사라는 흉내만 낼 뿐이지 이상한 장면들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연극의 제목은 무엇이냐? 곤자곤의 살인입니다. 비엔나에서 일어난 암살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끔찍할 수도 있지만 뭐 어떻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나 찔리지 폐하나 저희들처럼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내용이죠. 햄릿은 오피리아에게 말했어요. 루시어너스는 왕의 조카요. 그런데 왕관을 차지하려고 왕을 독살하는 것이지. 이제 저 살인자가 왕비까지 빼앗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루시아너스는 극중 왕의 귀에 독을 부었어요. 순간 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관람석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는 왕을 보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당황하여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폴로니어스가 외쳤어요. 연극을 중지하라. 왕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등불을 비추어라. 그만 가야겠다. 왕비와 나머지 사람들도 왕의 뒤를 따라갔어요. 이제 관람석에는 햄릿과 호레이쇼만이 남아있었죠. 햄릿이 말했어요. 자네도 숙부의 표정을 똑똑히 보았지? 유령의 말은 사실이었네. 그때 저 멀리서 로즌크랜츠와 길든스턴이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길든스턴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죠. 왕자님, 왕비 마마께서 왕자님의 행동에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또한 하실 말씀이 있으니 방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밤이 깊었구나. 이제 다시 무덤들이 열리고 그 틈으로 유령들도 나오겠지. 햄릿은 절망에 빠져 괴로웠어요. 숙부와 결혼한 어머니를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어머니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던 선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죠. 그 시간 왕은 로즌크랜츠와 길드스턴을 만나고 있었어요. 난 햄릿의 낙작도 보기 싫구나. 그런 미친 왕자를 궁에 둘 수는 없는 일이야. 영국 왕에게 편지를 써줄 테니 햄릿과 함께 영국으로 가거라. 왕은 영국 왕에게 보낼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햄릿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 아닌 햄릿이 도착하는 대로 죽여달라는 내용이었죠. 왕은 골칫덩어리인 햄릿을 하루라도 빨리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왕이 편지를 두 사람에게 건네주고 이번에는 폴로니어스가 들어왔죠. 폐하, 지금 햄릿 왕자님께서 왕비 마마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소신은 커튼 뒤에 숨어서 몰래 이야기를 엿듣겠습니다. 폴로니어스가 왕비 방으로 간 뒤 혼자 남은 왕은 방 안을 서성였어요. 그는 너무나도 불안해서 미칠 것만 같았죠. 왕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이때 햄릿이 기도하는 왕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어요. 그는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기도하는 자의 영혼은 깨끗이 씻겨 천국에 갈 것이다. 그리고 저자를 죽인 나는 지옥에 가겠지. 아버지를 죽인 자를 천국으로 보낸다면 아버지의 복수가 아니야. 그래, 저 악마가 다시 악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죽여야 돼. 좀 더 끔찍한 순간을 기다리자.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을 때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겠다.